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행하지 않았던 거, 악연을 남겨뒀던 일,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려워했던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썼던 일, 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던 것, 그리고 좀 더 빨리 감사해야 하지 않았던 것.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겨서 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엔 미뤄뒀던 중요한 일 한 가지씩 꼭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3월 9일 월요일 여러분을 응원하는 첫 곡입니다. 더 원스의 노래 You're My Best Friend. 네, You're My Best Friend. 디 원스의 곡으로 들으셨는데요. 3월 9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말고도 사람이 나이 들면서 후회하는 거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운동하지 않은 거, 외국어 배우지 않은 거, 또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들 정말 내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구나 이렇게 세월 되돌아서 생각하면 후회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지금 행동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행동해 주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도 문제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오종 하면 45세면 정년이다 라고 하는 슬픈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다 이런 뜻의 또 축약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 뭘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디 1년 정기 구독권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팟캐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창 교사 함께합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산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오늘의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정말 월요일 날 우리 권영창 교수 만나면 네. 힘이 막 나요. 일단은 저절로. 제가 오늘도 오바해서 웃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찡그리는 것보다는요. 일어서 있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네.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도전해야죠. 뭔가 도전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겠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한 설문조사가 결과가 있는데요. 네.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꼽는 실패 이유 1위가 운영 미숙, 2위가 홍보 부족, 3위가 자본 부족, 4위가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많이들 만나보시잖아요. 다들 수긍이 가는데요. 네. 제가 이 창업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한 게 2001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셨네요. 제가 오히려 그 2000년도 후반쯤 와서 상담이나 코칭에 왜 관심을 가졌냐면은 1위는 운영 미숙이잖아요. 근데 네. 운영이 왜 미숙하냐면은 내가 잘 아는 거였으면은 미숙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냉면 전문가일 정도로 마니아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다 쓴 거다, 직접 끓인 거다, 정말 육수다라고 알 수 있는데 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하고 남들이 하는 유행을 탄 걸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 부족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권영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 강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온라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건 어떠한 전문가도 발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상담 코칭을 제가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요. 내가 실천하는 거랑 내가 머리로 10개의 그릇을 설거지하는 거랑 내가 기름 묻은 거를 그냥 10개 집적하는 거는 느낌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쭉 자본 부족 유행을 타는 아이템 홍보 부족 우웅식이 뭐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도전했느냐 아니면 그것 좀 하세요. 그것 좀 하세요. 왜냐면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사실은 자금력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시키는 거에 버릇이 돼 있어요. 아, 직접 안 하시고. 내가 해보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하시고. 웬만한 그 일식 대표님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식 창업하는 데 분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해봤던 분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예, 집에서라도 자주 요리를 하셨던 분이라 그렇죠. 그냥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음식점 하자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전에 물론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2002년도까지 노량진에서 뭐 권영찬의 짝꿍댕이라고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거를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웬만하면 집에서 겉절이도 다 담가 먹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뭐 요즘에 뭐 삼시세끼 그런 게 뜨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차승원 씨도 예. 그거 흉내낸다고 하는 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오랫동안 10년 주부들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했던 사람이구나. 실력이 달라요. 그래서 예.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음식점을 하든 어떠한 업종을 창업을 하든 네. 손님이 왔어요. 고객이 야,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는구나 그 마음이면은 사실은 네. 좀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여러분 작전 타임을 만들어 드립니다.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권영찬 교수와 연결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찬 씨 준비되셨죠? 네. 네. 심호.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57세인 이제 양미정인데요. 인천 남구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고민 내용은 저기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어떤 취업 자리를 알아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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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취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어렵죠. 이제 저기 같은 거는 이 자격증 같은 거는 방과 후 치매 치료사, 학교 주판으로 하는 아이들 방과 후 수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네. 교사 또 자격증. 이제 네. 치매 예방 주판으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을 따놨는데도 네. 그거를 어디에서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내 이력서는 넣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놀기에는 너무 좀 빠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상하시죠, 많이. 그럼요. 근데 어떨 때 가장 이렇게 기분이나 스트레스가 확 풀리세요? 어떨 때가 이제 지금까지 생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여행 경험이나 뭐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여행인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네.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요, 오늘 라디오에서 그 자녀 이름, 너가 최고다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윤미야, 용기야, 너네가 최고다! 이야, 최고. 아유, 네.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근데, 우리, 양미정 주부님 하면 좀 그렇죠? 예. 어떻게 호칭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네. 이제 네. 그렇게 양쪽으로 해서 네. 일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 전문가님으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예전에 다니셨던 직장은 어떤 쪽이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은행 쪽에요. 은행 쪽이요?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주로? 아니요, 일반은 업무를 했었죠. 일반 업무 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꽤 오래 했어요. 한 30년. 그럼 주로 앉아서 하는 업무를 많이 보셨나요? 예. 근데 사회복지사나 뭐 주판교육 강사, 방과교육, 뭐 치매교육 강사를 좀 뭐 준비하고 또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준비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거든요. 네, 주판 일은 이제 교육 쪽으로 관심이 좀 있었고 네.
또 주판 일은 이제 전에 했었던 일이니까. 은행에 또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예. 근데 이제 그 주판 하는 일 자체가. 네. 이제 그 아이들은 두뇌 개발에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치매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왔던 일이니까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네. 그 방과후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가장 좋겠거든요. 방과후 활동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쪽 인천 쪽은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네. 부분이. 네. 다른 지역은 돼 있더라고요. 서울이나 강주나 이런 데는. 근데 인천은 거의 없어요. 인천. 이제 몇 분이 하고 계신 분들만 기존 자리 찾고 계속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건 갖고 있는데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경력을 좀 쌓고 싶다는 얘기도 되고 네, 네, 그래서 내가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상담 코칭 뭐 좋은 자격증을 갖고 해도 인상이라고 실습이 없으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격증이거든요. 심지어는 석박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그 최근에 뭐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동사무소, 구청은 안 했고요. 네. 동사무소 쪽은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어요. 혹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네. 있으면 네. 새로 개설할 때 3월 달에 네. 좀 해주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학교 쪽은 안 가봤고요. 학교 쪽은요. 근데 방과후 학교에 가시는 거는 이제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 각 지역의 동사무소를 보면은 그 네. 저소득 가정을 위한 또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동사무소 말고 또 무슨 청소년 복지 수련 가는 각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쪽은 오히려 좀 문턱이 좀 낮은 게 왜냐면 자원봉사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곳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동사무소만 가시지 마시고요. 청소년 수련이나 지역에 다 있는데 그쪽 가서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싶다면 그 봉사가 시작이 사실은 내가 엑서사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경력이 생기시니까 저는 학교나 동사무소를 가는 것도 좋은데 거기는 좀 우리가 턱이 높습니다. 좀 한 번에 뛰어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주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주위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수업들이 또 동사무소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알아보고 경력을 차곡차곡 쌓는 건 어떨지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저기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요 종합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성 새로 일하기. 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화번호가 1544-1199번이라고 연결 114에 예. 1199번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지금 한 4년 정도 경력이 단절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하셨던 일 중에서도 혹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미정님이라고 하셨죠? 예. 네, 우리 50대가 어머니라고 호칭을 싫어하시다고 제가 전국을 강연 다니니까 뭘 좋아하시냐면요. 어머니? 제가 웃긴 교수입니다. 웃긴 교수인데 네. 누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최소 3군데는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럼 아마 일자리가 감사합니다. 보일 겁니다.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금융인으로 사시다가 네.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사시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네. 뭐냐면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미 우리 양미정 씨뿐만 아니라 네. 왜 은행이나 여러 기업에 한 20, 30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40대, 50대 보면 시키는 게 좀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네. 부하직원한테.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요. 주위에 의외로 청소년 수련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경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춘다고 생각하시고 또 반대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은 또 우리 양미정 전문가께서도 그분들을 또 학생들을 도와주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많이 왔네요.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3135번님, 저도 경단녀가 되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 많은 여자를 쓰는데 선입견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청년에 대해서는 또 나라에서도 관심도 굉장히 많고, 베이비부머 중에서 아빠들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거울을 보시고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 염색을 많이 하는데 염색도 하시고 내가 웃을 쓰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하니? 바로 나라고 네. 한번 용기를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일단 용기를 가지시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한번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7080님, 자주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박정숙 미인 MC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실때 아유, 정말. 월요일이 아주 힘차지네요. 정답 5678도라고 보내주셨는데, 땡! 오답이에요. 정답 세 글자니까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라는 씁쓸한 요즘 얘기가 있습니다. 신조 어떤 건지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1부 벌써 마칠 시간인가요? 예, 여러분께 공연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년 전 바닷길을 이어온 페르시아와 신라 영웅의 대서사시 바실라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묘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계속되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0살 때 밤새 놀고도 다음날 말짱했는데 지금은 밤새 놀면 다음날 죽죠. 대학도죠. 좋다는 남자들이 줄 섰을 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놓쳐버린 전성기를 되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됐고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 봐요. 자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전성기 퀴즈와 관련된 거죠. 50대가 되도록 계속해서 56세까지 계속해서 직장에 계신 분들은 도둑이에요라는 얘기인데 아마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 일부분이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싶은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여성 경력 달전자들 이렇게 네. 창업하고 싶잖아요. 네. 우리 조용필 오빠 좋아하는 마음으로 창업하시면 대박납니다. 성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성님, 김덕용님, 그리고 신바님 이런 말씀 보내오셨는데요. 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재취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그러니까 면접을 보다가요 네. 잘 안 돼서 지금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더 도전해 보기 위해서 예, 재취업을 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50대 후반이 주인데요.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 때문에 점점 정말 취업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조금 잃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자신감이 좀 많이 최근에 좀 뚝뚝 떨어지십니까?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우셔서 자신감이 떨어지신단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근데 어느 관련 학과인지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사회복지 관련이에요. 사회복지요. 네. 근데 주로 어떤 회사들의 아니면 기관의 면접을 많이 준비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는 평생교육 같은 쪽으로 네. 예 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셨을 때, 자꾸 취업이 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면접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이나 여러 군데 한 몇 번이나 면접을 보셨습니까? 한 3번 정도요. 3번 정도요? 네. 근데 임상에 대한 거는 좀 오래 하셨습니까? 실습 같은 거는? 예, 임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나이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네. 밤에 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는 예. 조금 보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40대, 40대. 예. 그분을 썼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하셨겠어요. 혹시, 네. 저희가 라디오지만서도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김주연입니다. 우리 김주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 보이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나이대로 보이시는 편이세요? 한 5살은 어리고 있습니다. 5살요? 목소리도 아주 젊으세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나 거기 있는 또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40대에서 그렇죠. 원장님보다도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저도 여러 평생교육원에 관련해서 강의도 나가는데 일단은 저는 갈 때 빨간 바지나 노란 바지를 입고 갑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48이거든요. 예. 근데 네. 저보다 더 젊게 보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그 평생교육원에 선생님의 나이가 주로 몇 살인지 한번 그거는 미리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40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평생교육원에 대충 제가 어디 하셨는 거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학원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계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을 할 때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팁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주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58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상대에게 나이는 상관없이 나는 굉장히 젊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료 간에도 사실은 나이를 떠나고 사는 그런 습관이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미국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서 너 몇 살이냐 물어보지 않아요, 저. 네. 일단.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면 제가 6시 내 고향에 한 10몇 년 촬영을 했는데 대부분 지역에 가서 촬영하면 나이가 70에서 80이거든요. 네. 동네 이장님이 60 중반이 넘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좀 더 젊게 사시고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관심사나 그런 걸 좀 면접을 볼 때 준비하셔서 어필하면은 좀 나중에는 좀 더 그래도 점수가 플러스 돼서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노련하다라는 게 그렇죠.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그런데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보기에 너무 연장자라는 느낌이 안 들게 면접을 해야 된다는 왜냐면은요,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만약에 김주연 선생님을 직접 실물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숙연한 마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 본인은 좀 어떤 스타일 같으세요? 남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점잖은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편안하게 그러니까 느껴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일단 제가 좀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로 인해서. 나이로 인해서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요. 저도 소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40대 중반에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2009년도에 그 탈모가 있어서 모발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그거 다 빠졌어요. 왜냐면요. 젊은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론은 제가 졸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제가 나이는 뭐라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하시는데 그 나이로 걱정되시는 분이 왔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네. 나이하고 상관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 공부를 하고 있고. 네네네네네. 예, 그런데 스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네.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다행히 스타 강사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랑 같이 졸업한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제 나이나 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제가 알아봤더니 평생교육원이나 여러 군데 직장에 이미 3번에서 4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 워낙 인원 적체가 심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김주현님의 나이도 있지만서도 저는 또 다른 생각을 여기가 지금 인원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요 평생교육원이나 그쪽은 한 최소 6, 7번은 도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이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떠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더 도전을 해보고요. 네. 5번 이상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실 이런 교육원 같은 곳은 공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게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은 한번 이렇게 낙방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적극적으로 얼마나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재취업이 가능하지 네. 않을까. 이 3월이나 9월은요, 항상 재취업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3월, 9월에 결혼이 있을 때를 생각하시고 꾸준히 도전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지금 웃음이 나오시죠? 그래서 네. 웃으면서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네, 아주 힘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젊으시니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군데 면접 봤던데 한 번씩 연락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주신 거 벌써 시작하신 거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합격하십시오. 네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시는 최수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55세 남자입니다. 요즘 제 아내는 부쩍 귀농 얘기에 자주 꺼냅니다. 귀농을 하면 지원금도 나오고 적은 돈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거죠. 사실 전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농촌에서 살 자신이 생기질 않네요. 농촌에서 사는 것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고 네. 고민을 보니 사실 귀농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렇죠. 또 본인이 스타일이 도시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귀농을 하시는 분이 다 성공하진 않는다는 게 이 네. 방송화면에 나오는 거는 비교적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가 나오는 많이 거거든요. 나오죠. 근데 저는 지금 방송한 지 25년이 됐는데요. 저는 쇼락 프로그램들보다도 연예인들이라서 말장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6시내 고향이나 지역을 찾는 프로그램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강원도 영월 출신인데 바다를 보는 게 너무 좋고 또 시골 가갖고 이런 이렇게 평원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데 일단은 도시에 맞는 게 익숙하다는 게 정말 도시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구분들과 만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는 싸우는 것보다는 네. 한번 부부끼리 지금 시간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주말에 어촌에도 한번 가서 민박을 해보고요. 또 농촌에 가서 그 지역에 가면 지역별로 뭐 강원도, 경상도 왜냐하면 인구가 부족한 때마다 지원금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네.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 생활비가 조금 들고 그 안에서
어떤 걸지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아내가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서인지 또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귀농이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릴 게 아니라 그렇죠. 더 자세하게 아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네. 한번 알아보라는. 그리고 내 삶도 알아봐야죠. 왜냐하면 아내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또 둘이 또 충돌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두 분이서 일단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141님, 귀농에 대해서 많은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제가 실직을 하면서 제 아내도 귀농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살지, 뭐 하면서 돈을 벌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자고 하는데 권영찬 교수님, 제주도 간다고 뾰족한 수가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본인의 생각을 좀. 근데 이거는 뭐 혼내고 그런 거보다는 제가 제주도도 자주 강연을 가는데요. 네네. 일단 지역 가잖아요. 그러면 네. 새벽 5시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저녁 아주 군소도시가 아닌 이상에는 저녁 8시나 9시면요. 끝나요. 동네가 조용합니다. 강아지만 울어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홈스테이가 민박이 많이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계획 세우세요. 그러니까 일단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요즘에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귀촌 종합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1899에 9097, 1899에 9097 귀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귀촌 종합센터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네. 1단계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네. 들어간다면은 각 도별로, 각 지역별로 그 전부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럼 네. 좀 더 지원 금액이나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네, 어떤 일을 주로 그렇죠. 귀농하셔서 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문자 사연이 있습니다. 4091님, 제 아들은 28살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원했지만 대학원을 가겠다기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박사과정을 밟으러 유학을 가겠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아들은 공부에 별 취미가 없는데 취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공부라도 하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왜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또 창업 컨설팅을 했다가 상담과 코칭도 같이 공부하게 된 이유는 지금 아드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네. 아버님이 내 아들은 28인데 공부가 취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석사를 하고 또 그 박사로 유학하는데 답답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 저녁쯤에 한번 아니면은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아드님과 함께 네.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너가 정말 바라는 인생이 뭐니라고 이 코칭적인 질문 한 좀 던져보세요. 요즘에 그 강력한 질문이 대세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지 마시고 네가 원하는 인생은 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네. 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제가 네.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만 좀 알려주면 제가 이제 애가 5살, 2살인데요. 네. 5살짜리 애가 처음에 막 2살 때 딸 애들보다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했는데 때가 되니까 다 해서 오히려 아버님께서는 그 아드님과 얘기를 통해서 과연 취업이 두렵니? 아니면 공부도 하고 싶니?라고 해서 그거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 아들의 마음을 먼저 그렇죠. 아시라. 그래야지 취업이 되는 거지. 취업하기 싫은 아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취업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네, 자식이 엄마 아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다른 건 다 전문가인데 네. 저도 5살, 2살 얘네도 통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가족끼리기 때문에 토킹 어바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인이시니까요. 그럼요. 네, 인생 작전 타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항상 왜 몇십 분에서 몇백 분을 놓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1대1 이렇게 할 시간은 없는데 네. 그래도 이런 시간을 빌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2015년은 당신이 창업의 기적의 주인공 또 당신의 전성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취업도 한번 성공하십시오. 네, 꼭 성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아내분이 어때고요? 다 이쁘지 뭐.
정진하고 착하고 귀엽고 그랬죠. 예뻐 보였죠, 뭐. 잘했어요. 아주 그냥 애기 같고 그냥 공주 같았지 뭐. 진짜 너무 그냥 좋았기만 해.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아, 저 사람 정도면 나한테 잘해줄 것 같다. 그리고, 알뜰하게 사실 것 같다. 성실하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하게 됐지. 이뻤었죠? 과거형이네. 네,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연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녀는 예뻤다. 과거형이네요. 아주 재밌었는데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짧은 시도 있습니다. 자식 낳아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서로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 남편 어디가 예쁜지, 내 아내 어디가 예쁜지 오늘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더 사랑스러울 것 같네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생살기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3위는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2위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1위는요.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아주 다른데요. 3위가 딱 한 잔밖에 안 했어. 2위는 나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할 거야. 1위는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런 술에 관련된 거짓말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편, 아내의 거짓말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센스 오늘은 발휘해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퀴즈 보내오셨어요. 퀴즈 정답. 56세까지 회사에 있으면 도둑이다 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정답은요 56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4458님, 3247님, 6493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곡으로요 4458님이 보내오신 산호라면 싸이의 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